안녕하세요. 목표 물가 2%. 미국은 2%로 물가를 기준으로 잡았죠. 지금도 그렇고 1990년도도 그렇고. 그럼 왜 물가를 2, 3%로 잡았을까요? 그런데 그때와 금리와 지금의 금리는 왜 다를까요? 90년도, 91, 92, 93, 94, 95 그때는 금리가 5, 6%는 넘었거든요. 7%도 높게 갔던 적도 있는데 기준금리가. 근데 지금은 물가가 이제 2% 좀 넘었는데 기준금리는 2.5%. 기준금리가 확 줄어들었죠. 곰곰이 생각해봤어요. 연방은행은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거든요. 왜 물가를 잡아야 할까? 물가를 도대체 잡아야 하는 이유가 뭐지? 곰곰이 생각했는데 해법은 간단합니다. 답은 간단해요.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은 그 돈을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. 근데 지금 돈을 100만원 빌렸는데 나중에 그 돈을 100만원을 갚아봐요.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거든요. 어떨 경우에 손해를 발생되냐면은 내가 지금 집을 100만원에 샀어요. 근데 나중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 집값은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 됐어요. 그럼 은행에서는 그만큼의 손해를 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높아지면은 은행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. 금리를 올림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려고. 그래서 중앙은행 목표가 물가 안정이잖아요. 물가 안정이 좋죠. 저희한테도 좋고 은행한테도 좋고. 왜 좋냐면은 물가가 올라가면은 너무 올라가면은 돈이 경직이 돼요. 그래서 돈의 순환이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경기가 급 하락으로 바뀌거든요. 돈이 부족해지잖아요. 왜냐면 풀었던 돈은 한정적인데 그 돈들이 다 물가로 넘어갔기 때문에. 그래서 그 속도를 조절하려고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. 그러면은 금리를 왜 올리면은 물가 속도 조절이 되냐면은 이것도 생각해봤는데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. 100만원을. 근데 지금 집값이 100만원 갖고선 그 집을 샀어요. 그리고서는 한 1년 지나니까 집값이 110만원이 된 거예요. 그러면은 10%의 수익을 얻은 거잖아요. 이 소문을 듣고서는 다른 데서도 은행에서 대출을 해요. 야, 요새 집을 사면은 수익률이 끝내준대. 그럼 은행에서는 돈은 한정적인데 그 돈이 집으로 다 이동하는 거죠.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. 내가 돈을 빌렸을 때는 1%대 금리로 했는데 만약에 은행이 10%대로 금리를 올려봐요. 그러면 집값도 10만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금리도 10% 올렸어요. 수익률이 안 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. 좀 극단적으로 말했지만은
이해하기 쉽게 그런 거고. 그러면은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돈을 왜 빌리냐면은 대출 왜 합니까? 집 살려고. 집은 왜 삽니까?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거기에 거주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. 그 집에, 그 장소에. 그 장소에 거주하는 이유는 대부분 돈을 캐는, 미네랄을 캐는 데가 그 근처에 있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일하는 장소가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근처에 사는 거고. 근데 그 근처에 사는데 월세보다는 집 사는 게 훨씬 더 자기한테는 이득이라는 거죠. 물론 집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도 왜 돈을 빌립니까?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죠. 그래서 대출을 하는 건데, 내가 이 말을 왜 했더라? 아, 맞다. 그 물가 2% 때문에 그렇지. 물가 2%로 맞추는 이유는 그 90년대에는 물가를 2% 3% 맞추는데 금리를 한 6, 7%로 이렇게 했어야지만 물가가 맞춰졌어요. 그러니까 물가가 살짝 올라가면은 금리도 살짝 올림으로써 물가가 더 이상 올라가는 걸 막게 하는 거죠.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수익률이 조금 적게 받겠죠.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. 그러면은 그때는 금리가 높았는데도 그 물가가 유지가 된 이유는 그만큼의 수익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 5% 금리를 받는데 6% 수익률을 얻었으면 1%를 얻는 거잖아요. 그런데도 물가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. 그 2, 3% 물가가.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, 3% 물가가 유지하는데 금리가 2, 3%밖에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은 그 4%, 5%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. 그래서 금리가 내려간 거예요. 돈을 안 빌려서 그러는 거예요. 돈을 안 빌리기보다는 못 빌려서일 수도 있고, 이유는 다양하지만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서 금리가 내려간 겁니다. 그리고 대출을 안 해서 그렇죠. 금리가 내려간 거는 간단하지 뭐. 금리라. 근데 좀 내가 말을 어렵게 했나? 다시 한번 말할게요. 그때는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소비가 된다는 거죠. 처음에 말했듯이 돈이 있으면은 집을 사요. 근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집을 사요. 그러면 집값이 점점 올라가죠. 그럼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. 왜 집을 물가에다 비교를 많이 했냐면은 뭐랄까, 물가를 올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경제위기였을 때 집값을 올리는 거거든요.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활활 타면 사람들 눈 들어가서 다 집 사잖아요. 강제로 부양하는 거예요. 경기를 성장시켜서 물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공짜 돈을 얻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되니까 그 돈 갖고 사람들이 이것저것 하니까 물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건데, 이것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. 이것저것 많이 사는데도 금리가 올라간다.
어디까지?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. 그 물가 2, 3%를 하는 기준은 왜 2, 3%로 물가를 기준으로 잠진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그게 가장 안정적인가 봐요. 경기에 있어서 경기가 하락하지도 않고 그렇게 급 버블도 일어나지 않고 그게 가장 안정된 수치라서 그렇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은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때는 높은 금리에도 물가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. 물가 2, 3%를 해도 금리를 6%, 7% 해도 물가가 2, 3% 유지가 됐으니까 그만큼 잘 살았다는 거죠. 경기도 좋고. 근데 지금은 좀 힘들다는 거죠. 2, 3%를 물가 2, 3%를 유지하려고 해도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안 나니까 금리가 2%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연준이 물가를 2, 3%가 아니라 하면 1%로 하면 어떨까 하면은 참 궁금하네요. 물가를 1%로 하면은 금리가 더 올라가겠네요. 아니 맞나? 안 맞나? 그거까진 모르겠다.